이번에는 우리 다시 3005번 회사로 와서 이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서 정산 탭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월부터 6월이라고 확정 신고 기간을 쓰고 이제 정산 내역을 보도록 할게요. 공제받지 못할 자, 공통매입세 정산 내역 탭을 보면 자, 얘는 확정 신고할 때에 얘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확정 신고할 때 하는 건데 이 정산 내역 탭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과세기간 불공제 세액을 구해서 빼기 예정 신고 불공제분을 빼서 확정 신고 불공제 매입세액을 구하는 게 지금 이 정산 내역 탭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처음 불공제 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과세 기간의 정보를 쓸 거예요. 그랬다가 예정 신고 때 거를 빼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 산식을 바로 그냥 써보면 자, 우리가 공통 매입 세액을 구하는데 이 공통 매입 세액이 과세 기간분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면세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 쓰는 조건은 공급가액 기준, 그거 안 되면 매입 가격, 그거 안 되면 예정 공급 가격, 그거 안 되면 면적, 그 순서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럼 제가 1번으로 무조건 가라 했던 거 있죠. 그럼 총 공급가액 분의 면세 공급가액을 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게 과세기간 불공제 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거면 공통매입세액도 과세기간분이고 면세공급가액도 과세기간분이죠. 그죠? 그럼 이 금액에다가 빼기 예정신고 불공제분을 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정신고 불공제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미 과거에 예정신고 때 불공제 받았으니까 기불공제 세액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얘를 표현할 때 이미 불공제 받은 세액, 과세기간 것 중에 예정 때 이미 불공제 받은 걸 빼면 나머지가 확정 신고 때 불공제 세액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51번 칸에 똑같이 같은 칸이에요. 이 칸에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입력하는 것들 있죠. 이 칸들이 과세 기간 분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들을 과세 기간 분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매입세액이든 총 공급가액이든 면세 공급가액이든. 그럼 정보 줄 때 어떻게 보면 4개 더해야 될 수도 있겠죠. 예정 신고 때 과세 면세, 확정 신고 때 과세 면세 다 더한 거. 과세 기간 거니까. 그럼 얘는 예정 때 면세, 확정 때 면세. 예정 때 매입액, 확정 때 매입액 나눠주면 더해서 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세 개랑 얘 써주면 빼고 나머지를 공제되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 앞에도 이런 말 했었죠. 제가 말하는 게 더 어렵다고 설명하는 게. 자, 컴퓨터 보니까 컴퓨터 계산을 쉽게 해주니까 좀 더 느낌이 잘 오죠. 그래서 컴퓨터를 볼게요. 자, 그럼 우리 문제 내용을 먼저 보면 다음은 미래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제화와 면세 제화 제조회의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원재료 매입분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 정산 자료를 통해 계산하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얘는 매출 구분이죠. 그럼 매입을 먼저 볼 건데 총 공통 매입세액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과세 기간에 매입세액을 줬네요. 예정 확정거 따로 주면 더 할 건데 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 전부 다 줬죠. 그러면 1324만 원이고 그럼 이제 면세 비율 구하기 위해서 매출액들을 볼 건데 이 매출액에서 전체 그럼 총 매출액은 예정 확정거 다 합쳐야 되니까 2억 6천이 되겠죠. 그죠? 총 공급가액은 2억 6천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2억 6천 중에서 과세기간 면세 매출액은 1억 3천이 되겠네요. 6천, 7천 더해서 옆에 합계가 있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딱 보니까 절반이네. 2억 6천 중에 1억 3천이니까 그죠? 그럼 전체 이 금액의 50%일 거고 그리고 420만 원은 예정 신고 때 방금 우리 안 보냈었잖아. 우리 이 앞 시간에 안 보낼 때 420만 원 했던 거 있죠? 그거 뺀 나머지를 불공제하겠다고 컴퓨터가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입력하면서 봅시다. 먼저 면세 비율 구하는 산식은 1번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고 아니요. 그럼 총 공통 매입세액은 1324만 원. 그럼 총 공급가액은 2억 6천만 원. 면세 공급가액은 1억 3천만 원. 그럼 662만 원이 불공제세액인데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앞에 예정 때 420만 원을 받았었죠. 그러면 420만 원을 뺀 나머지 242만 원만 이번 확정 신고 때에 불공제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불공제하겠다. 그리고 저장. 왜냐하면 예정 신고는 임시인 거고 이렇게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신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이 50%가 이번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인 거예요. 예정 때는 60%였잖아. 그는 임시 비율인 거고 지금 20년이니까 2020년 1기의 면세 비율은 50%로 확정되는 거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야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예정은 임시예요. 그럼 이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4월부터 6월로 가면 아니요라고 해야 항상 새로 불러와요. 그러면 똑같이 51번에 공통매입세액 면세 등 사업분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걸 회계 처리한다면 회계 처리는 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공제 안 되는 만큼 줄이든지 나중에 반대로 공제되는 만큼 빼든지 그건 이제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서 되게 되겠죠. 자, 이게 지금 방금 문제고, 자, 다음 페이지 465페이지로 가서 465페이지
회사는 7700. 자, 문제 볼게요.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와 제2기 공급가액 내역이다. 이를 통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입력된 자료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로 처리한다. 자, 그럼 지금 취득이 2기 예정신고 때 산 것들이네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확정신고 때는 예정 확정 때 거 전부 다 합치는 거니까 지금 얘 금액 전부 다 합치면 1억 500만 원이 되겠네요. 공통 매입세액은 1억 50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 1억 500만 원인데 면세 비율 계산하기 위해서 보면 2기 공급가액이 예정 신고 때 9억 7천 3천 10억이고 2기 확정 때 9억 6천 4천 또 10억이고 그럼 합이 20억이죠. 그럼 총 공급가액은 20억이란 이야기네요. 이렇게 다 분리해서 주면 다 더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총합이 20억이죠. 그럼 20억 중에서 면세 비율이 면세 사업은 3천 4천 했으니까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금 과세기간 그 이야기했으니까 아래 예정신고 때에 불공제세액 315만 원 뺀 나머지를 또 불공제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 가서 10월부터 12월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에서 1번 공급가액 기준 총 공통매입세액은 1억 500만 원이었죠. 얘네들 합 1억 500만 원. 그리고 총 공급가액은 이 네 개를 전부 다 더한 거. 예정 확정, 과세, 면세 전부 다 더한 20억. 그러면 2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은 예정 거 3천, 확정 거 4천에서 7천만 원. 그럼 367만 5천 원을 과세기간 동안 불공제하겠다는 건데 이미 예정신고 때 315만 원을 불공제 처리했죠. 그러면 315만 원을 빼면 나머지 52만 5천 원을 추가로 불공제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면세 공급가액이 6천만, 이건 화면만 보세요. 6천만 원이면 똑같네. 자, 죄송해요. 5천만 원이면 거꾸로 마이너스가 떴죠. 면세 비율이 2.5%라서 지금 예정 신고 때 안분할 때에 얘가 10억 중에 3천이니까 3%였었어요. 3%였는데 지금 과세 기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2.5%로 면세 사업 비율이 줄었다라고 제가 좀 가정을 하면 예정 때 너무 많이 불공제했잖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거꾸로 공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불공제만 시키는 게 아니라 면세 사업 비율이 작게 되면 불공제했던 애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고 지금 우리 7천만 원 쓴 거는 3%가 3.5%로 늘었죠. 면세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고 지금 확정신고 때 사실 산 적이 없잖아. 예정 때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면세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불공제해야 된다라고 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불공제 시키겠다라는 게 아니고 불공제했던 건데 면세사업 비율이 낮으면 다시 거꾸로 우리한테 환급해주게 돌려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세 기간을 정리하면 끝인 건데 이제 과세 예정 신고 기간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과세 기간 걸로 재정리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실제로 우리 마트 같은 거 있죠. 작은 대형 할인 마트 그 뭐 50평 100평짜리들 있죠. 거기에 제가 올해 예를 들어 1기에 오픈을 했어요. 그럼 그런 가게도 오픈하면 여러분들 그 막 할인 행사하죠. 막 한 개당 100원, 500원 이렇게 파는 거. 그거 원래 마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옛날 어릴 때 마트 점장도 해봤어요. 그 마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한테 우리 이거 하는데 지원해 주실 업체 하면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업체들이 오는데 거의 대다수가 생물들이 많이 와요. 자기 유통 기한도 이제 길지가 않고 그래서 지원해 주면서 티도 나고 하니까 그럼 생물들이 막 들어오면 면세품이 엄청 많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싸게 팔든 어떻게든 물량 때문에 면세 매출액이 팍 높아져요. 그럼 예정 때 면세 매출액이 높으니까 면세 사업 비율이 높겠죠. 근데 마트에서는 쓰고 있는 물건은 전부 다 공통으로 써요. 웬만하면 면세품에도 사업에도 쓰고 가세품 쓰기 때문에 그럼 면세 비율이 높았다가 이제 행사 끝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일상생활이죠. 그럼 면세 비율이 뚝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자나 세제나 샴푸 사러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작은 할인마트에 고기 사러 많이 야채 사러 많이 오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과거에 불공제했던 거 확 돌려주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1기 확정 때 예정 때 그렇게 면세 비율 높았는데 확정 때 되어가지고 면세 사업이 별로 안 되면 과세 기간은 면세 비율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공제된 건 당연히 부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세 기간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지금 기출 문제 몇 개 풀고 나서 그 다음 할게 우리가 그럼 지금 여기에 보시면 원재료는 끝인데 기계장치나 건물은 다음 과세 기간에도 쓰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다시 과세 기간 면세 비율로 다시 계산해 준다는 게 이 다음에 재계산인 거예요. 사업마다 면세 사업 비율은 변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자, 지금 우리 한 거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봅시다. 정산 문제예요. 523페이지. 회사는 257번. 회사는 275번. 523페이지 275.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 사업자인 당사의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시오. 단 1기 예정 신고서에 반영된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20만 원이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일단 지금 이번 신고 기간이 1기 확정 신고 기간이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라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죠. 정산 탭. 그리고 1기 예정 신고 때 반영된 불공제분은 20만 원이고 기불공제세액이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 이거까지 알려주네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공통 매입세액. 그럼 처음은 매출이고 공통 매입세액은 세 번째 줄이죠. 그럼 공통 매입세액의 예정 확정권 말고 우리는 합쳐서
120만 원이 이번 과세 기간에 공통 매입세액이 되겠죠. 120만 원이 공통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러면 총 공급가액은 얼마죠? 총 공급가액은 500, 500, 2800, 500. 근데 이거 합치면 얘 둘이죠. 3300하고 1000만원 하고 합치면 4300만원이 총 공급가액이 되겠네요. 이 둘이 합쳐서 4300만원. 그럼 4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면세 매출이죠. 우리 그렇게 쓸 거죠. 총 43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이번 과세 기간에 면세 매출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4월부터 6월 정산 탭으로 가서 1번 공급가액 기준 총 공통 매입세액은 120만원. 총 공급가액은 4,300만원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다. 그럼 27만 9,069원이 불공제 세액인데 기불공제 세액이 20만원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숫자를 썼는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제가 쓴 건 4개밖에 없어요. 숫자. 과세기간의 공통 매입세, 과세기간 과세면세 전체 매출 가액, 매출 공급가액, 그리고 과세기간 예정 확정가의 면세 공급가액, 그리고 예정 때 매입세 불공제 처리한 거. 이것만 쓰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자, 또 다음 기출문제를 봅시다. 604페이지 회사는 283번.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일기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단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할 것. 자, 이번에도 일기 확정신고 기간 그리고 문제에서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탭을 작성하라고 말하네요. 자, 당사는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 사업자이고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기 예정 신고 시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375만 원이며 예정 신고는 적법하게 신고되었다. 일기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럼 먼저 이번엔 공통매입세액이 먼저 적혀 있네요. 정산이니까 우리는 예정 때 세액이 1000만 원 합쳐서 안 줬네. 그리고 확정 기간 때 세액이 800만 원. 그러면 1800만 원이 공통매입세액이 되겠죠. 이번 합계를 안 줬으니까 우리가 더해야지. 그럼 공통매입세액은 1800만 원이고 그럼 총 공급가액은 2억 5천, 1억 5천, 총 4억하고 또 2억 그리고 1억 5천, 그럼 3억 5천하고 그러면 총 7억 5천이 되겠네요.
총 7억 5천 중에서 면세는 1억 5천, 1억 5천에서 3억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예정신고 불공제세액이 375만 원이다. 그럼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일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자, 청산 내역 탭으로 가서 자, 공급가액 기준.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은 자, 어느 숫자 쓰는지 다시 한번 인지하세요. 자, 1,000만 원하고 800만 원하고 합쳐서 1,800만 원인 거고. 공통 매입세액의 세액 두 개 합쳐서. 다음 매출은 2억 5천, 1억 5천, 2억, 1억 5천 전부 다 합쳐서 7억 5천. 어떤 숫자인지 인지되나요? 매출에 전부 다 합친 거예요. 총 공급가액이니까. 예정 확정 과세 면세 구분 없이 전부 다다. 하면 7억 5천이죠. 그리고 면세는 예정 확정 거 합쳐서 3억이다. 그럼 기불공제 세액은 375만 원이니까. 그럼 나머지 345만 원은 이번에 확정신고 때에 불공제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공통 매입세의 정산 내역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자, 우리 다시 이제 교재 466페이지로 가고